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 후 붉어진 마음의 전선 부부 싸움. 그 5가지에 끓는 이유. 고요한 아침, 창문 너머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 쨍하게 빛났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년 퇴직 후 맞이한 윤정수의 하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색되고 있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건설회사, 그의 인생 전부였던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윤정수. 이제 그의 옆에는 늙고 지친 아내 박여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박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낭랑하지 않았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어딘가 힘겹게 느껴지는 목소리. 윤정수는 퉁명스레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재촉이야?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 여보 했을 윤정수였지만 지금은 그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휘젓기만 할 뿐이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불안감. 윤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하긴 뭘 해. 그냥 집에 있어야지. 당신은 또 잔소리 시작할 거야?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요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쨍한 햇살만이 그들의 엇갈린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정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들만이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걸까. 퇴직 후 윤정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잃어버린 존재감이었다. 회사에서는 윤 부장으로 불리며 존경받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박 여사 남편일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당신, 텔레비전 좀 그만 봐요. 채널 좀 돌려봐. 윤정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박 여사에게 소리쳤다.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아내의 모습이 못마땅했다. 자신은 잃어버린 존재감에 괴로워하는데 아내는 태평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모습이 더욱 그를 짜증나게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도 심심하면 같이 봐요. 박 여사는 억울한 듯 되물었다. 그녀 역시 퇴직 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예전에는 자상하고 듬직했던 남편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짜증만 늘고 툭하면 화를 내는 남자가 그녀의 옆에 있는 걸까? 내가 당신처럼 한심하게 텔레비전만 볼 줄 알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윤정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빛바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건설회사 윤정수 부장. 명함을 든 그의 손이 떨렸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한낱 빛바랜 명함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걸까? 그는 명함을 움켜쥐고 괴로운 듯 신음했다. 잃어버린 존재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부부 사이의 전선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윤정수와 박 여사. 퇴직 후 그들은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늘어난 시간만큼 그들의 그림자는 짙어졌고 함께 머무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듯 느껴졌다. 여보, 설거지 좀 해요. 박 여사가 윤정수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다. 윤정수는 신문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해? 당신이 해야지. 아니,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 역시 쌓여왔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윤정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당신 혼자 집안일 다 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당신은 이제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좁아진 공간만큼
그들의 마음의 공간 역시 좁아지고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날카로운 말들만이 좁아진 공간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었다. 퇴직 후 윤정수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계 여행이라니, 말도 안 돼요. 돈은 어디서 날 거예요? 우리 지금 형편에 무슨 여행이에요? 박 여사의 현실적인 반박에 윤정수는 크게 실망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맨날 돈이 전부야.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즐기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윤정수는 아내의 현실적인 태도가 답답했고 박 여사는 남편의 철없는 욕망이 불안했다. 어긋나는 기대는 부부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었다. 윤정수는 몰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 몰래 돈을 빼돌려 여행 자금을 마련했다. 그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 부부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남편의 서랍에서 여행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세계 여행 예약 확인서, 항공권, 호텔 바우처.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이 자신 몰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나 몰래 여행 가려고 했어요? 박 여사는 서류들을 윤정수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윤정수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박 여사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고 혼자만의 욕망을 쫓아 떠나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박 여사의 절규는 윤정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믿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부부 싸움은 극으로 치달았고 그들의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격렬한 부부 싸움은 매일 밤 이어졌다. 윤정수와 박 여사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같은 남자랑 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박 여사의 절규는 윤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아내의 원망에 맞서 더욱 격렬하게 반박했다.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산 게 후회돼. 당신은 항상 나를 억압하고 내 꿈을 짓밟았어.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져 폭력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홧김에 던진 물건들이 깨지고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들의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부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윤정수는 벼랑 끝에 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윤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집을 나갔다. 박 여사는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서 오열했다. 그녀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윤정수는 갈 곳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그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분노, 외로움과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윤정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번뇌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는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 윤정수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임종을 앞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병상에 누운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남편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윤정수는 용기를 내어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여사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윤정수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깨져버린 믿음의 조각들을 다시 붙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언제 다시 싸움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윤정수와 박 여사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가려 애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어진 마음의 전선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사랑을 피워낼 수 있을까?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그들의 부부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 차가운 병실, 낯선 기계음만이 가득한 공간. 박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수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붕대로 칭칭 감긴 머리, 깁스를 한 팔과 다리.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후 박 여사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힘겹게 입을 연 윤정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아요. 여보. 내가 옆에 있어요. 윤정수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굉음, 충돌, 튕겨져 나가는 몸 그리고 어둠.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미안해. 윤정수의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 여사는 그의 이마에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윤정수의 미안하다는 말은 단순히 사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순간들, 잃어버렸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깨달았다. 삶은 너무나 더덥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윤정수가 입원한 후 박 여사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뜰히 살폈다. 하지만 간병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겨웠다. 아, 답답해. 텔레비전 채널 좀 돌려봐요. 병실에 틀어박혀 꼼짝 못하는 윤정수는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피곤한 얼굴로 리모컨을 들었다. 너 텔레비전이에요. 책이라도 좀 읽어요. 눈 나빠져요. 책은 무슨 책? 글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빨리 채널 돌려. 윤정수의 투덜거림에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간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남편의 짜증에 더 이상 맞춰줄 여유가 없었다. 당신은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짜증만 내요? 내가 당신 시녀예요? 뭐, 시녀.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병실 안에는 다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음을 얻은 듯했던 윤정수였지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짜증과 이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윤정수가 입원한 병원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그의 옛사랑, 최미경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수 씨 걱정돼서 왔어요. 박 여사는 최미경의 등장에 당황했다. 남편의 옛사랑, 그녀의 존재는 항상 박 여사의 마음 한켠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최미경은 윤정수의 병문안을 이어갔다. 그녀는 윤정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박 여사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남편의 곁에 있는 옛사랑의 모습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미경이 병원에 자주 찾아오면서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자 옛사랑이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박 여사는 윤정수에게 최미경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최미경 씨,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랑 무슨 사이예요? 윤정수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오는 것뿐이야. 하지만 박 여사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다시 타오르는 질투의 불씨는 부부 관계를 또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져 급기야 윤정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윤정수와 최미경이 병원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윤정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박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병실로 달려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옛날 애인이랑 병원에서 데이트라도 하는 거예요? 박 여사의 고함 소리에 윤정수와 최미경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오해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있었을 뿐이야. 윤정수는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박 여사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 또 나 속이는 거죠. 당신은 항상 그래. 나를 가지고 놀고 상처 주고. 박 여사는 격분하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윤정수는 박 여사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최미경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윤정수를 바라봤다. 사모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최미경의 해명은 박 여사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깊은 오해에 빠져 있었다. 윤정수와 박 여사, 그리고 최미경. 세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운명의 장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해가 깊어질수록 윤정수와 박 여사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박 여사는 윤정수를 차갑게 대했고 윤정수는 답답함과 억울함에 괴로워했다. 최미경은 두 사람 사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윤정수는 애원했지만 박 여사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옛날부터 거짓말만 해댔으면서. 박 여사의 불신은 윤정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제18장 숨겨진 과거, 드러나는 진실. 절망에 빠진 윤정수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최미경과의 뜨겁지만 아팠던 사랑, 그리고 박 여사와의 결혼,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던 삶.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윤정수는 최미경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과거,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진실. 그리고 최미경이 지금까지 윤정수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고백. 진실이 드러나면서 윤정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윤정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박 여사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욱 강하게 윤정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윤정수를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윤정수는 갈등 끝에 최미경과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과거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윤정수의 선택은 부부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박 여사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부림쳤고 윤정수는 죄책감과 설렘 속에서 갈등했다. 윤정수와 최미경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박 여사는 절망 끝에 이혼을 결심한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윤정수는 아내의 이혼 요구에 충격을 받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사랑을 선택했고 현재의 가정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윤정수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그는 최미경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 여사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을. 윤정수의 용서는 박 여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 파국을 향해 치닫던 부부 관계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윤정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카페에 울려 퍼졌다. 여보, 잘못했어.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간절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봤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윤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환상에 눈이 멀어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릴 뻔했다. 아니, 이미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미경 씨와는 다 정리했어요. 윤정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당신밖에 없어. 내겐 당신밖에 없어. 여보. 박 여사는 윤정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됐어요. 박 여사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윤정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박 여사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며칠 후 윤정수의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박 여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보는 순간 윤정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끝이 난 것이다. 윤정수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아내, 이제는 남남이 되어야 한다니. 그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듯 터져나고 아팠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도장을 찍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이혼을 거부하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양심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었다. 결국 윤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결혼식에는 완전히 멈춰버렸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혼 후 윤정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박 여사는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떠났고 윤정수는 텅 빈 공간 속에서 고독과 후회에 잠겼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집안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여사의 손길이 닿았던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윤정수는 집안 곳곳을 서성이며 아내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가 즐겨 앉았던 소파,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침실 모든 곳에 아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윤정수는 습관처럼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텅 빈 방에는 메아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사무치는 후회는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시간이 흘러 윤정수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외로움을 달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박 여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수는 동창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최미경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최미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윤정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최미경 역시 윤정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윤정수의 이혼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과거의 추억에 잠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정수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미경은 그에게 젊은 시절의 설렘과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윤정수는 최미경과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윤정수는 젊어진 듯 활력을 되찾았고 최미경과의 새로운 사랑에 푹 빠졌다. 하지만 윤정수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거에 박 여사에게 상처를 줬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최미경과의 관계가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최미경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윤정수의 마음속에 여전히 박 여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윤정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과연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윤정수와 최미경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윤정수에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딸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윤정수는 딸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박 여사가 쓰러졌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윤정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 여사를 발견했다. 창백한 얼굴,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은 윤정수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정수에게 말했다. 엄마 심장마비래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윤정수는 충격과 슬픔에 주저앉았다.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운명의 장난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박 여사를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박 여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윤정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내의 곁을 지켰다. 그는 박 여사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박 여사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윤정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윤정수는 박 여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용서에 감사했고 동시에 그녀를 잃어야 한다는 슬픔에 절망했다. 박 여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윤정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박 여사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윤정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다. 그의 곁에는 딸과 아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친척들이 함께했다. 최미경 역시 조용히 빈소를 찾아 윤정수를 위로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윤정수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텅 빈 집은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잃어버린 사랑, 사무치는 후회만이 남겨진 공간이었다. 윤정수는 박 여사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영원히 슬픔과 후회 속에 갇혀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윤정수는 서서히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외로움을 잊으려 애썼다. 최미경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지만 윤정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예전처럼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윤정수는 박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정수와 박 여사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은 윤정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사진첩을 덮으며 윤정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먼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는 것을. 윤정수는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다. 잿빛 하늘 넘어 희미하게 희망의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의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겠지만 그는 희망의 작은 불씨를 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도 마지막 페이지는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